월급 명세서에는 안 찍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이름으로 쌓이고 있는 돈이 있습니다. 퇴직금입니다. 그런데 그 돈이 어디에 있는지, 누가 굴리고 있는지, 지금 수익률이 몇 %인지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국내 퇴직연금 적립금은 2026년 2분기 말 기준 553조 원까지 불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돈의 상당 부분이 주인이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은 채로 굴러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DB, DC, IRP가 각각 무엇이고 내 퇴직금이 지금 어디서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를 숫자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억하실 숫자는 3개입니다. 첫째, 553조 원, 2026년 2분기 말 기준 국내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입니다. 작년 말 496조 8천억 원에서 반년 만에 57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 둘째, 24.47%. 2026년 1분기 기준 DC형의 원리금 비보장 상품 최근 1년 평균 수익률입니다. 같은 기간 원리금 보장 중심의 DB형은 대체로 2에서 3%대였습니다. 셋째, 900만원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한 해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 납입액입니다. 이 세 숫자가 오늘 이야기의 뼈대입니다. 오늘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째,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무엇이 다른가? 둘째, DB형과 DC형은 무엇이 다른가? 셋째, 어느 쪽이 나에게 유리한가? 넷째, IRP는 왜 강제로 만들게 되는가? 다섯째, 굴릴 때 알아야 할 규칙, 위험자산 한도와 디폴트 옵션과 수수료. 여섯째, 중간에 꺼내 쓸 수 있는가? 일곱째, 받을 때 연금과 일시금 중 무엇이 유리한가? 마지막으로 2026년에 바뀌고 있는 것까지 짚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오늘 내용은 제도 설명이지 특정 금융회사나 상품을 권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첫째,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예전 방식인 퇴직금 제도는 회사가 장부상으로만 퇴직금을 쌓아두고 실제 돈은 회사 안에 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지면 못 받을 위험이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 퇴직연금 제도는 회사가 매년 금융회사에 실제로 돈을 넣어둡니다. 이걸 사회적립이라고 부릅니다. 회사 밖에 쌓아둔다는 뜻이죠. 그래서 회사에 문제가 생겨도 내 퇴직급여는 지켜집니다. 퇴직연금이 좋은 제도라고 말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이 사회적립입니다. 그 퇴직연금이 다시 두 갈래로 나뉩니다. 첫 번째가 DB형, 확정급여형입니다. 여기서 확정된 것은 내가 받을 급여입니다. 회사가 돈을 적립하고 회사가 직접 운용합니다. 운용을 잘하든 못하든 근로자가 받는 금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계산식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의 근속연수를 곱한 값입니다. 그래서 DB형에서 내 퇴직금을 키우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오래 다니고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높이는 것입니다. 운용 수익은 전부 회사 몫이고 손실도 회사가 책임집니다. 두 번째가 DC형, 확정기여형입니다. 여기서 확정된 것은 회사가 내는 돈입니다. 회사는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의 12분의 1 이상을 근로자 계좌에 넣어줍니다. 그 다음부터는 근로자가 직접 굴립니다. 예금에 둘지, 펀드에 둘지, 상장 지수펀드를 담을지 본인이 정합니다. 그래서 수익이 나면 전부 내 것이고 손실이 나도 전부 내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차이가 생깁니다. DB형은 임금 상승률만큼 잘하고 DC형은 내 운용 수익률만큼 잘합니다. 이 한 문장이 두 제도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판단 기준은 단순합니다. 내 임금이 앞으로 오를 속도가 빠르다면 DB형이 유리하고 내 운용 수익률이 임금 상승률보다 높을 자신이 있다면 DC형이 유리합니다. 승진이 빠르고 호봉제가 살아있는 직장, 그리고 정년까지 오래 다닐 예정이라면 DB형이 잘 맞습니다. 반대로 임금 인상폭이 크지 않거나 임금 피크제가 적용돼 마지막 몇 년 임금이 오히려 깎이는 경우라면 DB형이 불리해집니다. 마지막 3개월 평균 임금으로 계산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이직이 잦은 분도 DC형이 대체로 유리합니다. 실제 수익률 데이터로 보겠습니다. 2026년 1분기 기준으로 DC형의 원리금 비보장 상품 최근 1년 평균 수익률은 24.47%, IRP는 22.74%였습니다. 반면 원리금 보장 상품 중심으로 운용되는 DB형은 대체로 2에서 3%대에 머물렀습니다. 이 격차 때문에 최근 반년 사이 DC형과 IRP로 62조 원 넘는 돈이 이동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수치는 주식시장이 크게 오른 구간의 성적입니다. 시장이 반대로 움직이면 같은 계좌가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높은 수익률은 그만큼 큰 변동성과 한 몸입니다. 그리고 DB형에서 DC형으로 바꾸는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DB에서 DC로 전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한번 DC로 옮기면 다시 DB로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익률이 좋아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서둘러 바꾸는 것은 위험합니다. 특히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임금이 계속 오르는 상황이라면 DB형을 유지하는 편이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임금 피크제 적용이 예정돼 있다면 그 전에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금 피크가 시작된 뒤에 옮기면 이미 낮아진 임금 기준으로 정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IRP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이라고 부릅니다. 퇴직할 때 대부분 강제로 만나게 되는 계좌입니다. 만 55세 미만인 사람이 퇴직하면서 퇴직급여가 300만 원을 넘으면 회사는 그 돈을 근로자의 IRP 계좌로 의무적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통장으로 현금이 바로 꽂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외는 두 가지입니다. 퇴직급여가 300만 원 이하이거나 만 55세 이후에 퇴직한 경우입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명확합니다. 퇴직금을 받자마자 써버리지 말고 노후 자금으로 굴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IRP에는 회사가 넣어준 퇴직금 말고 내 돈을 추가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세금 혜택이 나옵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한 해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연금저축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600만 원까지이고 나머지는 IRP로 채워야 900만 원이 완성됩니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이면 16.5%, 그 초과이면 13.2%입니다. 900만 원을 다 채웠을 때 돌려받는 금액은 각각 148만 5천 원, 그리고 118만 8천 원입니다. 이 수치는 확인 시점 기준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굴릴 때 알아야 할 규칙입니다. 첫 번째 규칙은 위험자산 한도입니다. DC형과 IRP는 적립금의 최대 70%까지만 주식형 같은 위험자산에 넣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30%는 예금이나 채권형 같은 안전자산에 두어야 합니다. 참고로 연금저축계좌에는 이 한도가 없습니다. 이 30% 규칙 때문에 아무리 공격적으로 운용하고 싶어도 퇴직연금 계좌만으로는 전부를 주식형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이 한도를 완화하거나 없애자는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확정된 사항은 확인 시점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금융회사 공지를 확인하십시오. 두 번째 규칙은 디폴트 옵션, 정식 명칭으로 사전 지정 운용 제도입니다. DC형이나 IRP 가입자가 아무 지시도 하지 않으면 미리 지정해둔 상품으로 자동 운용되는 장치입니다. 방치된 퇴직연금이 예금 금리조차 못 받는 상황을 막으려고 도입됐습니다. 2025년 기준 디폴트 옵션을 지정한 가입자는 6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여기서 흔한 오해가 있습니다. 디폴트 옵션을 지정만 해두고 실제로는 적용되지 않은 채 그대로 예금에 잠들어 있는 계좌가 적지 않습니다. 지정했다는 사실과 적용됐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지금 내 계좌가 어떤 상품으로 굴러가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규칙은 수수료입니다. 퇴직연금에는 운용관리 수수료와 자산관리 수수료가 붙고 여기에 펀드를 담았다면 상품 자체의 보수가 또 붙습니다. 이 수수료는 수익이 나든 안 나든 매년 빠져나갑니다. 숫자로 보겠습니다. 적립금 1억 원을 연 5%로 30년 굴린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수수료가 연 0.3%면 30년 뒤 약 3억 9,700만 원, 연 0.7%면 약 3억 5,400만 원입니다. 차이가 약 4,300만 원입니다. 겨우 0.4%포인트 차이가 30년 뒤에 4천만 원을 가릅니다. 이건 가정에 따른 계산 예시이며 실제 수익률은 다릅니다. 여섯째, 중간에 꺼내 쓸 수 있는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DB형은 중도 인출이 안 됩니다. 담보대출만 가능합니다. DC형과 IRP는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만 인출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인 본인 명의의 주택 구입, 무주택자의 전세보증금이나 임차보증금 마련,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최근 5년 이내 파산 선고나 개인회생 절차 개시, 그리고 천재지변 같은 경우입니다. 여기에 조건이 붙습니다. 무주택자 주택 구입 사유는 원칙적으로 생애 한 번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출한 금액에는 낮은 연금소득세가 아니라 기타 소득세나 퇴직소득세가 붙습니다. 세제 혜택을 반납하는 셈입니다. 일곱째, 받을 때입니다. 여기서 연금과 일시금의 차이가 가장 크게 벌어집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한 번에 냅니다. 그런데 IRP에 넣어두고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연금 수령 1년 차부터 10년 차까지는
퇴직소득세의 70%만 냅니다. 30%를 깎아주는 겁니다. 11년 차부터는 60%만 냅니다. 40%를 깎아주는 거죠. 예를 들어 퇴직소득세가 500만 원이라면 연금으로 받을 때 초기 10년은 350만 원만 내게 됩니다. 똑같은 퇴직금인데 받는 방식만 바꿔서 150만 원을 아끼는 셈입니다. 내 돈으로 추가 납입한 부분과 운용수익 부분은 계산이 다릅니다. 이쪽은 연금으로 받을 때 연금소득세가 붙는데 세율이 나이에 따라 내려갑니다. 만 55세 이상 70세 미만은 5.5%, 70세 이상 80세 미만은 4.4%, 80세 이상은 3.3%입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세율입니다. 늦게 받을수록 세율이 낮아진다는 뜻이죠.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연금 수령 기간을 최소 10년 이상으로 잡아야 하고 사적연금 수령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분리과세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본인 수령액이 크다면 반드시 세무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에 바뀌고 있는 것을 짚겠습니다. 올해 2월 6일 고용노동부와 노사정협의체가 두 가지에 합의했습니다. 하나는 모든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회적립을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회사안이 아니라 반드시 회사 밖에 쌓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다만 사업장 규모와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입니다. 지금처럼 회사가 금융회사와 개별 계약을 맺는 계약형 외에 전문 수탁기관이 여러 회사의 돈을 모아 운용하는 기금형을 선택지로 넓히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내용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고 시행 시기와 적용 대상은 아직 확정 과정에 있습니다. 반드시 고용노동부 공지로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당장 하실 일 3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내 회사가 DB형인지 DC형인지 확인하십시오. 인사팀에 묻거나 금융회사 앱에서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본인이 어느 쪽인지 모르는 분이 아주 많습니다. 둘째, DC형이나 IRP라면 지금 어떤 상품으로 굴러가고 있는지, 최근 수익률이 몇 %인지 확인하십시오. 예금에 그대로 잠들어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선택이지만 최소한 알고 하는 선택이어야 합니다. 셋째, 수수료율을 확인하십시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 포털에서 회사별 수수료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 3가지는 오늘 30분이면 끝납니다. 오늘 이야기를 3줄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DB형은 회사가 굴리고 임금 상승률만큼 잘하며 DC형은 내가 굴리고 내 수익률만큼 잘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내 임금이 오를 속도와 내 운용 실력 중 무엇이 더 빠른가로 결정됩니다. 둘째, 퇴직할 때 만 55세 미만이고 300만 원을 넘으면 IRP로 자동 이전되며 여기에 개인 납입을 더하면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받을 때 일시금이 아니라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30에서 40%까지 아낄 수 있습니다. 다만 오늘 말씀드린 제도와 세율, 한도는 2026년 8월 확인 시점 기준이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원리금 비보장 상품은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오늘 소개한 수익률은 특정 구간의 과거 성적일 뿐 미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영상은 특정 상품의 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퇴직 후 건강보험료, 직장에서 지역 가입자로 바뀔 때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숫자로 정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